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지금 시장에 롱과 숏 두 포지션 간의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틱도 중간 지점에 있어서 포지션을 롱으로 해야 할지 숏으로 해야 할지 아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어떻게 포지셔닝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QQ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시장은 이런 중기 하방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하락 추세랑 상승 추세를 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작년과 다른 환경이라서 변동성 장세에 맞는 매매와 추세에 집중한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를 분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 차트 보고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막상 마주한다면 이게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분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의 변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단기 추세를 어떻게 분별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이 스토캐스틱과 MACD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추세와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토캐스틱과 MACD 위주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평선이랑 거래량이랑 캔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로 전체적인 추세를 잡고요. 스토캐스틱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MACD 보시면 이 빨간색일 때는 하방 추세, 파란색일 때는 상승 추세인 거예요. 빨간색이니까 하락 추세고요. 여기 파란색이니까 여기 상승 추세죠.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인 추세를 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이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매수 타점이에요. 반대로 이 위에 있으면은 과매수 구간으로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좀 맞닥뜨려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대응할 수 있게끔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트레이딩 뷰 자체적으로 있는 리플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여기 리플레이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시작 지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올해 초부터 설정을 할게요. 이거는 작년 시장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장기 지지선에서 움직였어요. 보시면 계속 지지를 해줬죠.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여기를 지지해 주는지 본다고 했어요. 지금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서 매수 타점은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지지 라인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스탑을 한 이쯤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깼죠? 여기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명백하게 이거를 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지만 여기를 깼기 때문에 손절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지 라인은 이 장기 이평선이 될 거예요. 장기 이평선도 깼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방 추세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관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지를 잡으시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MACD도 보시면 빨간색 이렇게 하방 추세에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지받는 레벨이 어딘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 큰 하락을 하고 있어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보인다면 슬슬 매수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슬슬 지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지지 지탱 레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런 하방 추세를 깼어요. 여기를 깨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스토캐스틱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명백하게 매수할 것 같아요. 저라면. 어디까지 보냐면 일단 이 이평선 라인까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이 작년과는 지금 여기를 깨면서 반전됐잖아요. 반대로 이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거예요. 이평선 라인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일반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평선 라인 부근에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뷰로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추세선이 하나가 생겼죠. 주가가 이제 앞으로는 여기를 뚫어주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레벨이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이 보이는데 지금 거의 한 중간 지점에 있어요. 스토캐스틱도 보시면 중간 레벨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방향성을 못 잡은 상황이라서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롱이나 숏을 잡는다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하고 그 후에 사도 늦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탱하는 거 본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볼게요.
여길 뚫었습니다.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스토캐스틱 상에서는 좀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여기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탑도 걸어 놓으시면 좋은데 한 이 라인 설정하신 다음에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탑에 걸렸죠. 그래서 스탑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 반등이 된 거예요. 단기로 가져가고 싶어도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스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스탑이랑 LOC 매매 말씀드렸는데 정말 유용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트 지지선이나 저항선 구간에 도달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해요. 스탑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퍼센트를 먼저 정하고 차트상 지수가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게 거짓 반등일 수도 있으니까 그 밑에 중요 라인에다가 스탑을 걸어 놓습니다. 이 지지선 부분에서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여기서 하시는 거죠. 깨를 경우도 있으니까 스탑을 한 이 정도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최근 흐름이 또 차트 지지선 하단을 깨고 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전약 구간 패턴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LOC 매매도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탑과 LOC 잘 활용하시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전략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해 주는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중간 레벨이 있고 지수가 여기를 뚫고 가는지 아니면은 이탈하고 내려가는지 방향성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레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지지해 주는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리스크 감수 능력이 높아서 여기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탑을 걸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깨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숏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지금 여기를 깼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 것 같은데 이 바닥 지지하는 데까지 숏으로 포지션을 전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캔들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 건데 전쟁이 터진 거라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도 방향은 반대로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니까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은 못 뚫는지 볼 것 같습니다. 자,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 못 뚫는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못 뚫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방향은 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는 게 맞냐면 아까 전저점 레벨이 내려간 거예요. 이 라인까지는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지금 하방 추세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요. 아까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를 뚫고 가는지 아니면 지지선을 지탱해 주는지 이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또 유사한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자, 보시면 이번에는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명백하게 뚫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지금 하단 부분에 있어서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라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평선 라인 더 분할 매도를 진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명백하게 매도 타점이에요. 왜냐면 스토캐스틱도 지금 과매수 구간이고요. 그 다음 전고점 라인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추세가 깨졌어요. 저라면 여기서 숏으로 볼 것 같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탱해주는지 보고 2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성이 작년이랑은 완벽하게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 맞는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제가 여기서 숏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포지션 전환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라면 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고 주가가 추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면 스토캐스틱도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래서 방향성을 한번 좀 볼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주가가 좀 한 4일 정도 지지를 해줬어요. 이때랑도 움직임이 비슷해요. 지지해주다가 내려갔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하방을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를 또 뚫고 중요한 레벨에 왔어요. 지금 이 라인이요. 그럼 트리플 바텀이에요. 웬만하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숏을 청산하고 아마 롱으로 포지션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탑은 한 이 라인으로 걸어 놓겠죠. 왜냐면 여기를 깨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또 이 추세선에 있거든요. 이 다음 캔들이 중요하겠죠. 못 들었습니다. 사실상 반등 실패한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다시 포지션은 하방입니다. 계속 떨어져요. 이 트리플 바텀 레벨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과거에서 지지 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방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 지켜보셔야 돼요. MACD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명백하게 하방 추세에 있어요. 분명히 주가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좀 지탱하는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딘지 일단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지탱 레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음 캔들이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상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왔죠. 스토캐스틱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명백하게 매수 타점입니다. 저라면은 한 이 라인까지 이 트리플 바텀 레벨까지는 조금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래 주가가 쭉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나서 힘을 못 받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못 뚫으면 다시 한번 방향은 하방이에요.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네, 하방입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 레벨을 깨면 이런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만히 롱으로 갖고 있었으면 이 하락을 다 막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이게 다음 지탱 레벨을 만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시든 아니면 해치를 잡으시든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추세선이 변경이 됐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있습니다. 다음 캔들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못 들었죠? 다시 한번 방향은 하방이고 이제는 이 라인을 테스트하겠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까지 올라온 게 제가 말씀드린 최근 저점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뚫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몇 번 뚫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명백하게 매수 순간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에서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스탑은 이 라인으로 걸어 놓고요. 힘을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승 채널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상승 채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레벨은 당연히 여기를 지탱해 주는지, 왜냐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보여드렸고 지금 증시 흐름을 보시면 이런 상승 채널이 있지만 아직은 주가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이런 삼각수렴도 보이거든요. 주가가 앞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이탈하고 내려가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요, 여기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정리하고 숏으로 포지션 전환할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탑은 이 라인쯤에 걸어 놓겠죠.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방향성은 하방이고요.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지금은 단기적인 추세에 집중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굉장히 난잡한데 좀 정신없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년이 넘는 시기를 이렇게 한 번에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추세에 집중해서 TQQQ랑 SQQ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둘 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단기로 안 가져갈 경우에 괴리율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계좌가 녹는다는 표현처럼 리스크가 커요. 단기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추세에 집중해서 포지션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LOC 매매랑 스탑 매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 만약에 단기로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면 레버리지가 아니라 배율이 좀 낮은 상품군으로 리스크 조절하셔도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